작년 4월 20일 종가를 기준으로 주가 수익률을 계산했을 때 NH투자증권 마이너스 10%, 삼성증권 마이너스 4%, 한국금융지주는 마이너스 30%에 달했습니다. 이는 배당 수익률 7% 받아도 주가에서 오히려 더 손해가 났던 거죠. 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너주의 김파고입니다. 4월 21일 목요일 오늘도 경제 뉴스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오늘의 경제 뉴스 시작해 볼게요. 오늘 살펴볼 주요 뉴스 5가지는요. 첫 번째, 배당주. 두 번째, 금융주 안에서의 증권주, 은행주, 주가 수익 양극화. 세 번째, 4x4 공모주 다시 활성화. 네 번째, 엔데믹 수혜주 통계로 찾아보자. 마지막으로 5번째, 넷플릭스 급락. 이렇게 5가지 주요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조선일보가 예금보다 배당이 더 배부르다는 기사를 냈는데요. 바로 12월 결산 상장사들이 주주들에게 30조 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면서 배당 수익률이 정기 예금 금리를 1%포인트 뛰어넘었다는 기사입니다. 작년 코스피 상장사의 평균 배당률은요 2.32%로 1년 만기 정기 예금 금리 1.19%보다 무려 1.13%나 넘었다고 합니다. 20일 한국거래소는요 발표를 통해서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사가 779곳 중에서 556곳이 28조 6천억 원을 배당했고, 코스닥 상장사는 1,500여 곳 중에서 약 600여 곳이 2조 2천억 원을 배당해서 전체 30조 8천억 원이 배당금으로 지급됐다고 하네요. 금액 자체로는 전년 34조 9천억 원, 거의 35조 원보다 12%가량이 줄었는데요. 이는 배당금 규모가 컸던 삼성전자가 작년에는 특별 배당으로 13조 원을 배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랬던 삼성전자가 올해는 보통 배당이죠. 특별 배당이 없어지면서 2.5조 원으로 배당금이 줄자 11조 원이 사라지면서 전년 대비해서는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보면 2020년 대비해서 2021년에 배당금이 무려 3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배당금이 크게 증가하면서요. 배당 수익률 역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해서요. 코스피 배당 수익률은 2.3%, 우선주 기준으로는 2.65%나 됐다고 하네요. 물론 배당주 그거 배당만 많이 주고 정작 주가 내려가면 실속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난해 배당금을 지급한 기업들은 주가도 훨씬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코스피의 지수는 3.6% 상승하는 데 반해 배당을 줬던 기업들은 코스피 내에서 22% 평균 주가 상승률을 보였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지수 자체는 6.8% 오르는 와중에 배당을 주었던 코스닥 기업들은 평균 22% 상승해서요. 배당을 준 기업들이 주가도 훨씬 많이 올랐다는 걸 통계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죠. 앞으로의 전망도 밝습니다. 국내 상장사들의 배당 성향, 즉 순이익 중에 배당을 얼마나 나눠주냐 하는 이 배당 성향이 여전히 코스피 기준 35%인데요. 이는 선진국 시장이 50에서 80%의 배당 성향을 보이는 것과는 많이 차이가 나는 수치로 앞으로도 ESG 트렌드에서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배당에 추가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시장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배당을 많이 준 기업 탑10은 어디인지 꼽아보았더니요. 2021년 결산 기준으로 시가 배당률이 높았으면서 시가총액 5천억 원 이상인 기업은 1위 효성TNC, 2위 동양생명, 3위 LX인터내셔널, 4위 NH투자증권, 5위 삼성증권, 6위 한국금융지주, 7위 하나금융지주, 8위 기업은행, 9위 신영증권, 10위 우리금융지주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배당 수익률이 7%로 비슷했어도 금융주 내에서 증권주와 은행주의 주가 상승률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시가총액 5천억 원 이상 중에 배당 수익률이 높았던 효성TNC, 동양생명, LX인터내셔널은요. 업종이 효성TNC는 섬유의복, 동양생명은 보험, LX인터내셔널은 무역인데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다 증권주와 은행주, 금융주였습니다. 그런데 배당 수익률이 4위에서 6위를 기록했던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금융지주 이렇게 증권회사들은요 2022년 4월 20일 어제 종가 기준으로 1년 전으로 시계를 되돌려보면 작년 4월 20일 종가를 기준으로 주가 수익률을 계산했을 때 NH투자증권 마이너스 10%, 삼성증권 마이너스 4%, 한국금융지주는 마이너스 30%에 달했습니다.
이는 배당 수익률 7% 받아도 주가에서 오히려 더 손해가 났던 거죠. 반면에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7위와 8위 그리고 10위에 있었던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 우리금융지주의 1년 주가 수익률은요. 하나금융지주가 13%, 기업은행은 23%, 우리금융지주는 무려 54%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내가 배당주를 받고 싶은데 작년에 은행에 투자했다면 주가도 올라가고 배당도 얻으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렸던 데 반해서 증권주에 투자했다면 배당 수익률은 높았을지언정 주가가 하락하는 바람에 속을 썩였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증권주와 은행주의 움직임이 1년 동안 큰 차이가 난 이유는 바로 금리 인상기에 수혜를 받는 은행주들은 주가 움직임이 좋았던 반면에 주가 거래 대금이 줄면서 수익 구조가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증권주들은 주가 움직임이 나빴던 걸로 해석이 됩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뉴스, 다시 불붙은 IPO 시장 4x4 공모에 14조 원 몰렸다는 한국 경제 기사입니다. 일반 청약 경쟁률이 무려 3,763대 1을 기록해서요. 역대 공모했던 기업 중에 무려 네 번째로 높았고 올해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청약 건수는 총 43만 7천여 건을 참여해서요. 최소 청약 수량 10주 이상을 신청한 사람들은 추첨을 통해 50%의 확률로 균등 배정 주식 한 주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4x4에 많은 증거금이 몰렸던 이유로는요. 4월에 진행한 유일한 일반 기업 공모주였던 데다가 또한 수요 예측 결과 흥행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4월에는 일반 기업 공모가 4x4밖에 없었지만 4x4에 증거금이 많이 몰리면서 IPO 시장이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냐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자, 5월에는 5월 3일에서 4일 대명에너지를 시작으로요.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는 SK쉴더스, 테린페이퍼, 원스토어 등이 IPO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5월에는 IPO 시장이 다시금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야노주 구독자분들이 기다렸을 소식일 것 같네요. 자, 네 번째 뉴스입니다. 방구석 넷플릭스 끝, 이제 여행 간다, 통계로 본 포스트 코로나라는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자,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이 되면서요, 소비 패턴에도 큰 변화가 생기면서 팬데믹 수혜주였던 홈트레이닝, 인테리어 등 코로나 수혜주는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반면에 항공이나 숙박, 식품, 결제 등의 수요가 증가해서 주요 소비주들은 오히려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는 기사입니다. 자, 왼쪽에는 최근 1개월 미국 주요 소비주의 주가 추세가 보이는데요. 마스터카드 5% 상승, 에어비앤비 5% 상승, 코카콜라 7%, 그리고 항공주인 유나이트 항공, 아메리카 에어라인은 각각 12%와 21% 상승한 반면에요. 팬데믹 수혜주로 불렸던 넷플릭스, 로우스, 로쿠, 화이자, 펠로톤 등은 한 달 동안 주가 하락률이 약 10% 내외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래서 왜 미국 주요 소비주들은 한 달 동안 주가 상승이 좋았나 봤더니요. 바로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보니까 항공이나 숙박, 식품 등의 결제 내용이 많았다는 기사입니다. 이렇게 리오프닝 관련 종목의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요. 세계 주요 국가들이 위드 코로나 전략을 택한 데다가 미국에서는 교통안전청이 비행기, 기차,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폐지한 것도 주가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하네요. 특히 델타항공의 CEO는요,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높은 물가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여행을 최우선 소비 항목으로 꼽고 있어 3월 기준으로 했을 때 역대 최대의 예약이 들어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반면에 팬데믹 수혜주였던 홈트레이닝, OTT, 인테리어 등은 소비가 급감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먼저 넷플릭스는 19일 1분기 유료 가입자 수가 20만 명이 줄었다고 발표했고요.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홈트레이닝 플랫폼인 펠로톤, OTT 플랫폼인 로쿠, 백신 제조사 화이자, 주택 리모델링 업체 로우스 등도 대표적인 팬데믹 수혜주였는데요. 최근 한 달 동안 주가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네요. 자, 마지막 뉴스는 이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바로 넷플릭스가 오늘 새벽에 마감한, 즉 현지 시간으로는 20일 나스닥 시장에서 무려 35% 폭락해서 주가가 22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어제 급격하게 폭락한 건요, 가입자 수 발표에 따른 건데요. 넷플릭스는 현지 시간으로 19일 장 마감된 이후에 1분기 유료 가입자 수가 20만 명 줄었다고 발표했는데요. 넷플릭스가 그동안 유료 가입자 증가율이 둔화된 적은 있어도 순 가입자 숫자가 줄어든 적은 2011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팬데믹이 끝나고 사람들이 외출에 나서면서 집에서 OTT를 보는 시간이 줄어든 데다가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비용을 통제하기 위해 OTT 구독 해지가 늘어나면서 순 가입자 수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고, 이에 따라서 주가가 무려 35%나 폭락했던 거죠. 자, 이렇게 주가가 폭락한 넷플릭스 월가의 투자 의견도 강등되면서 당분간 주가의 움직임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본 영상에서 언급한 종목의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점, 가격 상승 또는 가격 하락에 대해서 주식 유치원 야너주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제 뉴스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오늘의 경제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저 야너주는 내일도 오늘의 경제 뉴스로 돌아올게요.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